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는 이제 그런 조건들이 서로 좀 그 양립하기 힘든, 동시에 추구하기 힘든 그런 조건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일단 지금 그 개편의 큰 방향은 그 수익률 제고를 위한 어떤 그 전문성, 효율성 확보 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한편 이제 뭐 어떤 그 가입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대표성 또 이런 문제가 같이 논의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그 기금 운영의 독립성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1차적으로는 정보로부터의 독립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독립성, 여러 가지 하여간 그 독립성을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또 그에 비해서 그 정부, 어차피 이제 그 최종 지급 보증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부의 어떤 책임성 부분, 그런 것이 또 정부의 독립성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교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부분, 그 공공성 부분, 공공성 부분도 아마 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원칙 중에서 가장 그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각자가 생각하는 공공성이 다 다른 뭐 그런 부분이 아마 이 그 공공성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이제 이게 어떤 그 이해관계자들의 그 기금의 성격 규정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기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부분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금의 주인을 그 가입자로 한정을 하느냐, 그렇게 되면은 기금의 성격은 뭐 일종의 그 책임 준비금으로서 신탁 자산이 되는 것이죠. 부채의 의미로서의 신탁 자산. 그렇게 기금의 성격을 규정하게 되면 공공성에 대한 정의도 아무래도 조금 더 수동적인, 보수적인 그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금이 견제하고 있는 공공성의 정의이기도 하고요. 시장 중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의미, 그러니까는 시장에 가능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서 운영을 하라라는 제한적인 의미의 어떤 공공성, 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이 기금의 주인을 국민 전체, 뭐 이렇게 놓고 보자면 일종의 복지 기금의 형태로 기금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공공성의 개념은 굉장히 뭐 다양하게 확대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지는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성의 개념이 확대가 되면 완전히 이제 논의의 방향이 또 달라지는 것이죠. 그 외에도 뭐 지금 여기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투명성 부분도 지배구조 개편의 굉장히 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도 그 국민연금의 투명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또 다른 그 해외 그 주요 공적연기금들의 그 투명성 정도 뭐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더 좀 많이 강화가 돼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한편에서는 뭐 어떤 일정 부분 그 운용의 효율성 저하를 감소하더라도 그 공적연금이라는 국민연금의 특성을 강화할 때 현재보다 투명성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 이런 관련 TF나 뭐 스터디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지배구조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뭐 간단하게 제가 한 5개 정도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기금의 성격을 규정하는 부분, 이 부분이 지배구조 개편의 어떤 시발점,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뭐 그게 이제 진보 보수의 어떤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하여간 그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바라보는 기금의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기금의 목표가 설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에서 흔히 하는 말로 자산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 자산을 운용하는데 허용될 수 있는 위험의 한도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목표로 하는 목표 수익률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산, 기금이 잘 운용되었느냐 아니냐에 대한 평가도 역시 주어진 허용 위험과 목표 수익률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달성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은 현재 이 부분이 없이 자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뚜렷한 허용 위험 한도, 기금이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한도, 그리고 기금이 제도를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목표가 없는 상태로 흔히 말하는 어세도니 어프로치라는 부분이죠.
그냥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많이 해봐라라는 식의 어떤 운용이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운용의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배구조를 어떤 형식의 지배구조를 가져가는 게 맞겠느냐라는 답을 내려면 이 부분에 대한 그 결론이 먼저 나와야지 그 목표에 부합할, 그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배구조, 이제 이런 식의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제일 큰 어떤 쟁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역시 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기금, 그 연금 제도가 아닌 연기금이죠. 기금의 지배구조를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얘기되는 부분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재편과 실무집행조직의 조직, 그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의사결정기구를 어떤 위상으로, 어떤 조직으로 구성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실무집행조직을 어디에다가, 예를 들면 공단에 두든지 공사로 독립을 하든지 하는 의사결정은 그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지배구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현재 그 기금운용위원회를 지금 계속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가입자 대표에서 전문가 단체로 바꾼다든지 어떤 조직이 어떤 위상으로 상솔로 둘 건지 비상솔로 둘 건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기금운용위원회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세팅하는 거,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기금운용공사의 조직 및 지배구조, 좀 구체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 기금운용 관할 부처를 어디에다 둘 것인지, 그리고 공사 형태가 되었던 하여튼 독립된 그 운용 체계에 대해서 현재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문법의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것인지, 그 일부 주장에서는 현재와 같이 공문법 적용을 그대로 받는 체계에서는 아무리 이게 공사 형태가 되든 공단 산하의 조직이 되든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래프 하나 집어놓은 건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지배구조 개편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집어넣은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고요. 2043년에 2,465조로 정점을 찍고 급격히 감소하는 구조. 근데 여기에서 지금 실선으로 하나 제가 집어넣은 게 GDP 대비 적립금 비중입니다. 그 부분이 어떤 그 멜팅다운을 포함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실선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 관점에서 이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GDP 대비 적립금 비중이 그 피크를 치는 거는 그 10년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적립금 규모로만 보자면 30년 후에 가장 정점을 찍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GDP 대비 적립금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시점은 불과 20년 후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이 굉장히 좀 절실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뒤에 제가 첨부한 그 CPT 지배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의 어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앞서 비슷한 그 고민을 하고서 제도 개선을 실행했던 어떤 그 해외 사례, 그 선진 사례, 이런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케이스 스터디에서 어떤 그 한계점이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식의 논의를 할 때 모든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근거가 되는 어떤 해외 사례들을 다들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사례들이 반드시 그 국민연금이 따라할 수 있는, 내지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닌 경우는 많은 것 같고요. 적어도 국민연금과 동일한 성격의 기금, 그리고 어느 정도 유사한 그 발전 궤적을 가지고 있는 공적연금, 그렇게 한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그 벤치마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제가 보기에 일본의 GPIF라든지 아니면은 그 캐나다의 CPPIB라든지 이 두 개의 연금이 어느 정도 국민연금이 가장 직접적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 해외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GPIF는 그 구조 자체가 저희가 좀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내지는 그 효율성 강조 측면에서 벤치마킹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이 많고요. 가장 선진적인 연금으로 그 얘기되는 곳이 아마 CPPIB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기술은 했습니다만 97년에 어떤 우리와 비슷한 연금 고갈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연금법 개정을 했고요. 거기에서 CPP의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전담 운용기관으로 CPPIB를 만들었고요. 그 CPPIB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전부 채권에만 운용되던 보수적 운용에서 CPPIB가 설립이 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성향으로 바뀐 굉장히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운영 체계죠. 그리고 CPPIB를 만들 때 어떤 IB에 부여되었던 맨데이트를 철저하게 투자 수익의 극대화만을 목적으로 한다라든지 CPPIB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지금 캐나다에서는 재무 구성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재무 구성이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어디까지 독립성을 보장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라고 봅니다. 이상 코멘트 마치겠습니다.